이분은 6년 동안 맹물을 2리터씩 계속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년 지나면서 어떤 증상들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몸 여기저기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자꾸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뭐 이상이 있나 해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고 저는 외래에서 환자들 보면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염을 열심히 하시면서 맹물을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1.5에서 2리터는 먹어야 돼 이렇게 목표를 삼고 열심히 매일 맹물을 드시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저염하고 맹물도 열심히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소금을 먹으면 그 소금이 물을 끌고 오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니까 저염을 하세요. 나는 좀 짜게 먹으면 몸이 부어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음식을 갑자기 짜게 먹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게 나트륨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금방 붓거나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몸에 생긴다면 정말 철저히 하루에 먹을 소금량을 정해서 누구나 그걸 다 지키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간 맞춰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을 뿐이잖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별히 혈압과 관련해서 또 나트륨과 관련해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항상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낮아지면 항상성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소금을 재흡수하게 되고 혈압을 올려줍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요, 그 재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붓는 것도 너무 빠르게 짜게 많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일시적으로 부었다가도 결국은 빠지게 되잖아요. 뭐 아침에 부었다가도 뭐 오후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신장 기능의 정상이라면 이렇게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 쓰면서 다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은 몸에 나쁘니까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 적게 먹어야 됩니다. 나트륨은 거의 독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간이 맞거나 아니면 조금 짜거나 그러면 마치 무슨 독을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소금을 좀 적절하게 드세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염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음식을 가능하면 싱겁게 먹고요.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국물은 몸에 나쁘니까 아예 국을 안 끓이는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중요하니까 하루에 맹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 그중에 간질액이 점점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성인의 경우 자기 체중의 60% 정도가 물입니다. 이걸 체액이라고 그래요. 그 물 중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이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질액은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입니다. 0.9%를 반드시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신경이 간질액의 농도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저염을 하고 또 맹물을 하루에 막 1.5에서 2리터 먹고 국물 안 먹고 이렇게 되면은 간질액의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소금물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실험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도 지금 목 안 마르고 물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맹물을 한 2컵 정도 억지로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있다가 소변이 마려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그 체액의 농도 0.9% 소금물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조절해서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음식 먹고 짜게 먹어서 물 조금 맥혀가지고 그 한두 컵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맹물을 일정량을 계속 드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억지로 먹어요. 그렇게 먹게 되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한 컵 먹었다고 한 컵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물이 부족하게 되고 또 그 맹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몸은 원래 물이 필요한 건데 그걸 공급하지 못할 망정 맹물을 계속 먹어서 물이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 몸은 계속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요. 그렇게 많은 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실제 외래에서 만났던 환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4세 여자 환자였고요. 저희 병원에 오신 이유는 저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건강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 이분은 6년 동안 맹물을 2리터씩 계속 먹었습니다. 그 맹물만 2리터 먹은 게 아니라 음식도 당연히 저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국물 먹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게 국물을 먹냐고. 나트륨 들어있는데 건더기만 먹고 국물 치우라고. 핀잔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여튼 6년 동안 저염하시면서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매일 2리터씩 먹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해지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몸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년 지나면서 몸에 어떤 증상들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몸 여기저기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6년씩이나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러면서 이제 종합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다른 검사 할 수 있는 거 싹 다 했는데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혈액 검사 중에 한 가지 수치가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체액의 삼투질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혈액 검사 항목에 보면 그 삼투질 농도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정상 수치가 285에서 295ml 오스몰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과는 얼마였냐면 324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물이 너무 진한 거예요.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한 거예요. 나트륨이 너무 많거나 당이 너무 높거나 뭐 이러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나트륨은 늘 조금 먹었고 맹물 먹었고 이랬죠. 당뇨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스몰 농도가 높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거의 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몸에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었는데 이렇게 탈수가 심해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나올 수 없는 수치인 324나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계속 맹물을 드시면 몸에 물을 계속 끌고 나가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탈수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딱 자기 케이스인 거죠. 자기가 탈수가 계속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몸이 계속 차가워지고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분이 그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소금을 먹기 시작하시면서 또 음식도 간을 맞춰서 먹기 시작한 상태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저한테 그 결과지를 주려고. 실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이러면서 그 결과지를 가져오신 거예요. 보통 성인의 경우 자기 체중의 한 60% 정도가 물 성분입니다. 그 물 성분 가운데 40%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20%는 세포 밖에 있는 물입니다. 이걸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세포 외액 중에 5%는 혈액에 들어있는 거고요. 15%가 바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물, 이것을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질액은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입니다. 근데 이 간질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든 세포 옆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질액입니다. 동맥 쪽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싣고 가다가 이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에게 줘야만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던져줄 수가 없으니까 쭉 지나가면서 간질액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간질액에서 다시 세포로 이동을 하고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 내보내는 길 역시 간질액입니다. 결국은 이 간질액이 충분해야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근육이 힘을 낼 수 있고 뇌는 생각할 수 있고 면역 기능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간질액은 중요합니다. 이 간질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크게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몸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점점 간질액이 부족해진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거죠. 손발이 차가워진다든지 늘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요. 또 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몸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그런 증상들이 올 수도 있어요. 몸에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내 몸은 옛날 같지 않고 불편한 거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저는 반드시 간질액을 말씀드리고 그 간질액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수액을 맞는 것입니다. 정맥 혈관을 통해서 많은 양의 수액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힘들었던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계속 공급을 해야 되죠. 가장 쉬운 게 우리가 밥 먹을 때 반드시 밥과 국이 함께 나옵니다. 그 국을 국물까지 다 드시면 간질액을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 먹었죠. 여름에는 오이지 국물 먹었죠. 이런 게 다 간질액 역할을 해줍니다. 간이 맞는 물이면 돼요. 평소에는 일을 하시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소금물을 적당한 간을 해서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맞는데요. 천일염을 베이스로 한 그런 소금을 간 맞게 해서 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어떻게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염도계를 사야 될까요?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의 그런 불편한 걸 좀 덜어주려고 500cc 물에 섞어서 드실 수 있도록 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가지고 800도씨로 구워서 식힌 다음에 한 50도씨 정도에서 산야초 효소를 첨가한 깨끗하고도 깔끔한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소금입니다. 이렇게 상품화된 소금을 물 500cc에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 복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다면 소금은 나쁜 게 아니다. 소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몸이 옛날 같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한 이유는 사실은 간질액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저염하지 마시고 간을 잘 맞춰 드시는 거. 맹물은 짜게 먹어서 맹물이 맥힐 때 그럴 때 외에는 맹물이 아니라 간이 맞는 물을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공급해 주시라는 거. 식사를 하실 때는 국을 드시되 그 국물까지 알뜰하게 드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환경만 내가 잘 조성해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